윤석열이 옳았다. 다리에 쥐가 나요. 왜? 고양이를 키워야 하는. 네. 고양이 키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차단 없습니다. 즐거운 토론 방송이 소통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간만에, 아주 간만에 하는 소통 방송, 차단 없는 방송.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6년 7월 26일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뭘 자꾸 이렇게 한다라는 항의가 많아서, 그리고 소통 방송 어디 갔노 소통 안 하누 해서 오늘 일요일이라서 제가 간만에 소통 방송 한번 열었습니다. 화 안 냅니다. 오늘은 하루 한 끼 먹는 거 집사람의 짓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위고비 맞으면서 체중 감량을 했는데 사실 식욕이 옛날같이 돌아오질 않아요. 형님들은 화가 많은 방송이라는데, 그래요. 경상도 말투 자체가 그래요. 좀 신경질적인 말투죠. 강하니까. 하루 한 끼 먹는 거는 옛날에도 하루 한 끼 가끔씩 먹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한다 준비하고 이러면 집사람이 차려줘도 잘 안 먹어져요. 시간이 이제 좀 촉박할 때도 있고, 꼭두 새벽에 일하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으면은 집에 오면은 별로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거예요. 저 식탐요? 식탐 별로 없습니다. 저는 먹는 양이 별로 없어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똥 눈다니까 다들 뭐 변비 아니냐 이러는데 말랑말랑 아주 쾌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흡수력이 좋아요. 흡수력이 좋아서 남들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오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흡수를 50%만 한다면은 나는 100%를 다 해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하고 맛은 별개예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요리사 자격증 있으면 맛있게 한다. 그거는 형님들의 선입관입니다. 저는 마음자로 안 맞아봤습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뭐든지. 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옛날에 제가 위고비 비쌀 때, 처음 맞을 때 위고비 부작용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형님들 정상적으로 하세요. 뭐든지 0.025부터 시작해서 차례 스택을 쌓아 올라가야지. 촛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제일 센 거 사가지고 그거 나눠서 맞는다고 개지랄병 떨다가 병원에 가서 부작용 생기고 하는 거야. 그냥 씨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니들이 씨바 의사보다 똑똑하냐? 뭐만 하면은 의사 새끼들 돈 벌어 처먹으려고 저런다 개지랄병 하고. 아유, 병신 새끼들. 아니, 옛날에 그거 위고비 맞을 때 그럼 지가 의사하지. 그냥 병원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곽연님, 딸이 하자고 하던데 무서워서 안 하고 있다고? 그거 형님 맞아보고 뭔가 부작용이 있거나 이러면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이게 형님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 주위에 이제 위고비 일찍 맞으신 분이나 살 빼신 분들이 있거든. 이제 그분들 이제 후기가 중요해요. 자, 형님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위고비나 마운자로는요, 이게 지방도 녹이지만 근육도 같이 녹아요. 지금 제 이 팔뚝이 이만했었어요. 근데 근육도 같이 녹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근육도 같이 녹으니까 저는 좀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몸이 균형이 좀 맞다 해야 되나? 그리고 형님들 위고비 맞으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좋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 내가 해외 사이트에 위고비 관련해서 이제 이거 보니까 위고비나 마운자르를 맞으면서는 이제 이 식이요법, 그러니까 식사 위주로 6개월 이상은 권장하지 않아요. 6개월 정도 체중을 빼고 나면은 형님들 아마 이 식욕이 예전 같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은 기름이 녹고 근육이 녹으면서 이렇게, 지금은 제가 많이 돌아왔는데 이게 완전히 껍데기같이 이렇게 돼요. 이 배 있는데 살 많았던 부위가 축 늘어진다고. 응? 축 늘어진단 말이야. 이제 껍데기가 문제야. 이 껍데기 밑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껍데기가 문제인데, 이게 형님들 체중을 딱 빼잖아요. 형님들 목표 체중이 예를 들어서 80kg다. 그러면은 9kg, 8kg까지 빼세요. 왜냐면은 주사 딱 끊으면은요 2kg 정도는 딱 늘어요, 체중이. 이제 그걸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 정도 먹으니까 체중이 좀 불더라. 그러면은 다시 식사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원래 체중 한 2kg, 78kg까지 뺐으면 80kg가 정상 체중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로 다시 맞추세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계속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체중을 어느 정도 유지가 한 몇 개월 계속 되잖아요. 최소 6개월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살 유산소 운동으로 몸에 이제 근육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근육을 슬슬 붙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원래 제가 중량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이든 그리고 나이 50 넘어가신 분들은 중량 운동 하지 마세요. 나중에 관절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리고 몸이, 왜냐하면 형님들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킹카님, 8H 치약 그거 시원하죠. LG 광고 안 주나? 식욕 없어집니다. 그리고 형님들 나이 50 넘어가시는 분들 나이 50에 몸짱 만들어서 뭐해?
나이 50대면 젖도 좀 처지고 뱃살도 좀 슥 처져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50대에 맞는 몸이 돼야지. 50대가 뭐 근육 불뚝불뚝 튀어나오고 하면 뭐 할 건데? 그 관절 다 조지지.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50 이상이 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당뇨 예방. 둘째, 운동 열심히 한다고 고혈압 안 오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하는 거는 당뇨 예방이에요. 당뇨 예방. 그리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는 거. 신진대사가 원활히 돼야지 에너지를, 지방을 잘 태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님들이, 살찐 형님들이 대부분이, 저도 그렇지만, 뭐가 있냐면은 콜레스테롤. 그죠? 콜레스테롤 있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형님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거는 진짜 형님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원활해야지 남들하고 똑같이 기본적으로 하루 3끼 딱 먹고 신진대사가 원활하면은 체중이 안 불어요. 근데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들하고 똑같이 먹는데도 살이 계속 쪄. 남들하고 똑같이 움직이는데도. 그러니까 기본 대사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몸이 이제 변해가야 되니까 유산소 운동 많이 해보세요. 우리 집사람 집에서 그 자전거 타는 거 있어요. 그 막 앱 깔아가지고 블루투스 연결해가 막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막 이러더라고. 저도 그거 꾸준히 타고 있거든요. 그걸 타면은 생각보다 지방이 잘 타요. 그 자전거 이런 거 무시하지 말고 옷걸이로 쓰지 말고, 옷걸이로 쓰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거실 한가운데 딱 놔놓고 하루 한번 뭐 드라마 보면서나 아니면은 그거 보면서 자전거 타세요. 형님들, 당뇨는요, 하체 운동 안 하면 당뇨 옵니다. 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뇨를 예방하려면 제일 좋은 게 대퇴 근육을 쓰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을 써야지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형님들. 다른 운동 백날 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당뇨 걸리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걸어라, 자전거 타라, 등산해라. 이게 뭐냐면은 하체를 많이 쓰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전거는 기본입니다. 당뇨 초기 분들은. 그래도 형님들, 제가 숨쉬기 운동만 몇 년입니까? 뭐 스쿼드에 제가 자세한 자세는 잘 모르는데, 형님들 잘 보세요. 스쿼드 할 때요, 그냥 푹 주저앉았다 푹 일어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스쿼드가 아니에요. 자, 스쿼드는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 형님들, 옛날에 우리 푸세식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이렇게 똥 누죠. 그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똥 누잖아. 이 쪼그려 앉아서 똥 누는데 허벅지에 힘이 탁 풀리기 직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약간 하자면은 요 자세, 딱 요때까지, 이 허벅지에 힘이 풀리기 직전까지. 자, 오늘은 소통 방송입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샵 붙이고 질문하시면 바로 대답해 드립니다. 후원한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고, 후원 안 한다고 그냥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샵 하고 질문하시면 오늘, 무릎 안 좋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운동의 반경이, 각이 너무 커요. 이 각도가. 그래서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살살 걸으세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 넓이보다는 조금 더 넓은 방향으로, 저는 스쿼드를 할 때 개인적으로 요렇게 발을 조금 벌리고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본토라이트님, 이재명은 지금 미국에 왜 가 있나요? 아무리 봐도 저기에 제가 왜 있는지, 저도 왜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원래 남미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마 미국에 경유했다가는 뭐 월요일날 주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월요일날 주가 부양하려고 그런. 안에 그 괜히 이상한 거 하다가 엉덩방아 찧어가지고 골반에 금 가가지고 내가 2주 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호랑나비 짤로 그 쇼츠에 얼마나 돌아다녔는데. 맞아요, 심현숙님.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살 빼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식단, 운동 병행해야 돼요. 살을 빼면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형님들한테 왜 제가 중량 운동을 하지 마라 그러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형님, 운동은요, 몸이 기억해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세요. 한화가 우승 가능할까요? 글쎄. 야,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네 앞가림을 내가 어떻게 해주냐? 야, 롯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씨, 야, 롯데가 더 걱정이다, 하나보다.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자, 뭐 정치, 경제, 시사, 사회, 교육, 인생 상담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드립니다. 자, 질문하실 때 샵 붙이고 하셔야 됩니다. 질문은 샵으로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언제 나오실까요? 이번 연도, 내년?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왜 나올 것 같고 내년에는 왜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앉아있으면 내보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나오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언제 붕괴될 것인가, 그게 우선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같은데. 옛날에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지. 박근혜 대통령 사면 된다. 그거 파리해가지고 돈 존나 번 유튜브 새끼들 많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 문재인이가 대가리 촉 맞았냐고. 박근혜를 사면해주게. 박근혜 대통령 사면 안 해준다 그랬어요. 제가. 못 나온다. 희망을 가지지 마라. 이거는 0.000000001%의 가능성도 없는 소리다. 그때 내가 라이브 방송하다가 욕 뒤지게 얻어먹었어요. 크리스마스 뭐 특사로 사면 된다. 석방된다고. 그리고 좀 있다가 구정, 3.1절, 8.15, 재헌절 1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사면 가지고 파리해 먹었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줬어. 그러니까 형님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들 좀 바보 안 같아요? 누가 뭐 사면해줄 거다. 누가 언제 나올 거다. 제가 형님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서 나올 거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정신 좀 차리세요 다들. 제가 이 소통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형님들. 소통 방송하면은 온갖 커뮤니티나 어디 저기서 주워들은 소리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형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거든. 요즘 재건축은 손해라는 말이 나오던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손해. 그게 왜 그런가 설명을 해줄게요 형님들. 지금 혹시 자기네들 재건축 걸린 거 많잖아. 이 재건축이 있잖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측, 재건축을 하는 사측과 뭐 GS나 뭐 롯데나 아니면은 뭐 현대나 이런 건설사 사측과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이 서로 다이렉트로 이제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기에 브로커가 등장을 했어요. 이 브로커가 30% 정도의 마진을 가져.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30%가 오른 거야. 실제 공사비는 아니지 브로커비지. 그래서 지금 재건축은 별 의미가 없다. 물론 나중에 결국 브로커들을 끼고 하는 재건축은 의미가 없다. 왜? 재건축 조합에서 사측과 협의하기 위해서 자료 만드는 게 힘들거든. 쉽게 말하면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브로커 통해서 하면 편하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야. 망한 거지 재건축은. 이제는 재건축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 물론 주택시장에 있어서 부동산업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고 우리가 갈 때는 재건축이 물론 있어야겠죠. 하지만 투자의 메리트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카콜라님 현 선관위 사태에서 판사들 학연 지연 연결되어 있는데 끝까지 기각 때리면 그냥 변수를 기대해야 하는 건가요? 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죠? 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죠? 네팔이 될 수도 있고 멕시코가 될 수도 있고 이란이 될 수도 있고. 자, 선샤인 포레스트님 유통이 방화 계속 나는데 간첩들이 방화한다고 전쟁 관련된 걸까요? 자, 형님 약 드세요. 약 드셔야 됩니다. 그 정도면은 커뮤니티에 아주 깊게 형님 약 드세요. 자, 형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형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베리니 형님 잘 들으세요. 많은 형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 자, 좌파 빨갱이 새끼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번다. 자,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뭡니까? 취미죠. 취미가 업이 되는, 내 본업이 되는 순간 그 취미는 더 이상 취미로서의 가치도 없고 재미도 없어집니다.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법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아닌 내가 관심이 있거나 이게 돈 될 것 같다가 아닌 내가 잘하는 일을. 그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언제 붕괴될까요? 내가 뭐 그거 알면 여기 있겠냐?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나 이벤트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추측이나 논평은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민주당이 붕괴된다? 민주당 절대 붕괴 안 돼요. 정의당 같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붕괴는 안 됩니다. 왜? 전라도가 민주당한테 등 돌릴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붕괴된다는 전제를 깔아놨잖아. 노빠꾸 형님도 그 유튜브 좀 줄이세요. 자, 김은혜는 공격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쇼하는 건가요? 그냥 영향력이 없는 건가요? 자, 본투나이님, 제가 형님한테 예를 들어서 형님이 아침에 똥 누고 똥을 안 내렸어. 그지? 범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야. 자, 김은혜의 질문 방식은 어떠냐면은 투나이님, 트라이트님, 형님 아침에 똥 눕다 그러던데 똥 누고 물 내렸어요? 물 내린 거 맞습니까? 주위에서 라이트님 물 내리는 거 본 사람이 없다는데 물 안 내린 거 아니에요? 이게 김은혜식 질문 방법이. 그러려면은 영향력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라이트 형님 아침에 똥누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제가 그 밖에서 푸지직 거리는 소리를 들은 직원이 있고, 그리고 푸지직 거리고 나서 갑자기 물 내리는 소리 없이 안에서 뛰쳐나왔다는데 물 안 내리신 거 맞잖아요. 그럼 그럼 뭐 말을 그렇게 백면 안 내려서 미안하다 하면 되는 거지.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안 내렸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상대가 좀 날카롭게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좌관들의 역량 부족이고 보좌관들의 역량도 부족하지만 김은혜가 방송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함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초선이고 거기서 오는 약간의 뭐라 해야 되나? 경험 부족? 아니면은 자기 실력이 한계가 거기까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부정선거가 곧 다 드러날 것 같은 생각에 윤통 나올 것 같았어요. 자, 이래서 형님이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나요? 형님들 지금 망상에 빠져 있어요. 자꾸 현실을 망각하네. 개인 법인 종부세 공제 아예 없이 3주택 이상은 지금도 5% 세율입니다. 저도 21년도에 3주택 공시지가 합계 4억이었는데 그땐 6% 2,400만 원 냈고 다음에 윤 대통령이 내려줘서 1,600만 원 냈어요. 보유세라면은 정당하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추후 위헌으로 환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21년도에 만든 법이 지금도 많은 법인이 억울하게 내고 개인들이 3주택 합계 공시지가 4억인데 매년 2,400만 원을 하면 가만히 1년만 세금. 자 형님 이 질문은요 형님을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쌍욕을 하겠다는 게. 이건 왜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형님들 제가 항상 형님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잖아.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별 상관이 없겠다마는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은 항상 종잣돈이 최소한 집 한 채를 당장 살 수 있을 정도의 종잣돈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할 때는 투자나 투기를 할 때는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형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여윳돈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전세 받은 돈밖에 없다는 거지.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한번 이게 형님들 부동산 임대법이라는 거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대응책을 안 가지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총알이 없으면은 이거 좆되는 거야. 한 번에 좆되는 거예요. 이거. 내 능력급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형님 개인적인 잘못된 투자입니다. 이거는 그 세무회계사를 좀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이 상담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형님 정확하게 질문이 뭔지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한 채 날리세요. 그래야지 형님 삽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형님. 내 돈을 가져다가 계속 메꿔 넣는 거는 그거는 사업이 아니야. 왜 사람들이 법인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이 법인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같아야 된다. 출처가 명확해야 돼. 그래서 개인 사업하던 사람들이 법인으로 넘어가고 나면은 많이 힘들어해요. 엄청 힘들어해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내가 법인 정도 되려면 한 달에 한 10억? 내가 한 달에 한 10억 정도 가져간다? 그러면 그때 법인 하세요. 고저차가 심한 업일수록 법인은 최대한 미루는 게 좋아요. 내 매출이 들쑥날쑥하는 업이면은 법인은 정말 가다 끝에 몰렸을 때 법인으로 가요. 지금 뭐 법인 하면은 뭐 절세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형님 개인 사업하고 돈 많이 벌어도요 절세 잘하면은요 법인 못지않게 절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제가 형님 집 한 채 파셔야 되겠네요. 총알이 너무 없네요. 이러면은 내가 형님을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내 돈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 금고 안에 있는 돈을 계속해서 꺼내다 쓰면서 이거는 투자가 아니야. 이거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당장 그냥 불 끄는 거잖아. 카드 돌려막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투자의 시선을 좀 새롭게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은 형님 돈 못 모읍니다. 뭔가 집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점점 가난해져. 이거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자, 커범 광팬님. 현재 진행 중인 이란 미국 전쟁으로 유가 급등으로 위험 자산 시장의 유동성 붕괴 때문에 특통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중간선거 전쟁을 잠시 멈추고 물가를 잡고 선거를 치르고 다시 전쟁을 치를까요? 아니면 이번에 그냥 속전속결을 말. 자, 지금 미국의 트럼프 지지율이 좋은데 왜 트럼프의 비판이 많다 그래요?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도 70%가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어디서 그런 뉴스를 듣고 왔습니까? 전제가 잘못됐어요. 전제를 다시 확인하고 오세요. 그렇지. 집이 팔고 싶다고 바로 팔아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유동성 자산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집을 팔아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고 자금이 이 정도로까지 내가 전세 자금까지 내가 건드려야 될 정도로 왔다면은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법을 그렇게 만드는데 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달세가 올라가고 보증금이 올라가고 결국은 세금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잘못된 아니 투자를 정말 잘못하고 계세요. 우리도 임대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세금을 왜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 걱정을 합니까? 아니 집 가진 사람이 왜 세금 걱정을 해요?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그 세금은 세입자들로부터 다 걷어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 자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개념을 몰라요. 그냥 집을 사고 임대를 놓는 게 아니야 형님.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30억이 있어, 그지?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살 때는 한 20억 정도 주택을 사고 10억은 쟁여놓는단 말이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원래 한번 묶이기 시작하면은 정말 3년, 4년, 5년 동안 매매가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특히 땅 같은 경우에는. 제 아는 지인은 20년 동안 못 팔고 있는 땅도 있어요. 그렇게 묶이면은 다른 자금을 돌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에 접근을 잘못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포트폴리오를 짜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정책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계획 없이 그냥 집 사야겠다. 집 2채, 3채. 그건 투자가 아니죠. 개인 사업으로 엄청 관심도 있고 배우면 잘할 것 같아서 창업하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 형님하고 나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냐? 대화를 해본 적이 있냐? 형님이 지금 재무 구조가 어떻는지, 어떤 쪽으로 창업을 하려는지 그 자신감이잖아. 본인의 자신감. 잘 할 것 같아서 창업하려고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는 점집을 가야지. 아니 그런데 형님, 자 봐봐.
이 형님 참 대화가 안 되네. 형님들, 형님. 그거는 형님 생각이잖아. 그거는 형님 생각이잖아. 4억을 내든 공시지가가 4억밖에 안 되지만 10억짜리 집이 있는 분은 매년 6천씩 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600억씩, 60억씩, 7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리고 그 세금을 왜 집 가진 사람이 내냐고. 이 형님 참 답답하네. 아니 그럼 질문을 왜 해? 내가 이야기했잖아. 세금이라는 거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왜 자꾸 집주인이 세금을 내? 아니 투자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양반이 왜 집을 그냥 본인 생각이 맞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나한테 질문을 왜 해 그럼? 답답한 양반이네 저 양반. 아니 본인 듣고 싶은 이야기 안 나오니까 끝까지 이야기 안 해. 뭔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은 그게 그런 세금 그런 법은 잘못됐다면 그럼 내지 마. 안 내면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 아니 아무리 내 멤버십 가입자라도 나는 형님들 멍청하면 멍청하다 이야기해요. 저분은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야. 이재명의 부동산법이 잘못됐다. 그래 잘못된 건 다 알지. 그 남들이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그 사람 재량이지. 본인이 왜 나서서 그걸 걱정해요. 잘못된 법이다. 억울하다. 그럼 세금 안 내면 되지. 압류당하든 차압당하든. 그럼 집을 팔아야지. 가질 능력이 안 되면은.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아니 자기 생각은 확고해. 확고한데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니까 계속 지금 말을 꼬리를 무는 거야. 자, 합수본이 지금 압색하면서 휘적거려 놓는 게 나중에 특검이 압색하는데 별 상관없나요? 자, 마이산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이분은 걱정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음모론이죠. 합수본이 은근히 압수수색하면서 증거인멸하고 있지 않냐. 합수본이 뭔 해작질을 해놨을지 모르니까 어쩌면 나중에 특검이 압수수색할 때 합수본의 해작질로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약간의 음모론적인 질문을 약간 많이 우회를 시켰어요. 진짜 제 생각이 맞다면 형님도 약 드시러 가세요. 그래서 커뮤니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커뮤니티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현실과 이상을 구분을 못하네. 형님들 커뮤니티에 너무 녹아들이면 안 돼. 그냥 재미로 보라니까. 거기 전부 히키꼬머리 찐따 같은 새끼들이 글 쓰는데 뭐 거기 가서 뭘 얻을 게 있어. 뭐 맞는 말이 나오겠냐. 고작 하면은 뉴스 쪼가리 하나 복사해가지고 캡처해가 가져다가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댓글 놀이하고 있는데. YM님 신축 분양 진행 중인데 건설사에서 꼭 필요한 옵션과 불필요한 옵션 형님의 뛰어난 지식으로 알려주세요. 자 형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그 시스템 에어컨은 꼭 하라 그러잖아. 그지? 이 시스템 에어컨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개수대기라 그러잖아, 우리가. 아파트는 개수대기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뭐 처음부터 뚫어놓고 하면은 천장에 뭐 구멍 안 내서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요즘 대기업, 삼성, LG, 애프터마켓용 제품 공사하시는 분들 공사 기깔나게 잘하고 시스템 에어컨, 저는 건설사 시스템 에어컨은 강추하지 않습니다. 즉 비추는 안 해요. 비추는 안 하는데 강추하진 않아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대로 하세요. 왜냐면은 여기 납품 설치하시는 분은 알거든 내가. 뭐 자세한 이거는 영업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형님들에게 자세히는 못 해주지만은 강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추하진 않아요. 하실 분은 하시고 필요하면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교체하세요. 배관공사 그러니까 형님 배관공사 잘해요 요즘 형님들. 그러니까 요즘 거의 하루 만에 끝내던데. 본인이 선택하시라고.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고 어차피 걔들도 공사 그러니까 천장 마무리 작업하기 전에 구멍 다 뚫어요. 뭐 공구리 칠 때 거기에 딱 공구리 구멍 낸 배관 만들어 갖고 거기에 뭐 공구리 거기만 빼고 공구리 치는 게 아니야. 어차피 공구리 치는데 걔들도 구멍 뚫어. 그리고 자 형님들 이거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제 업체 납품하고 할 때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도 이제 서브 작업하면서 회사가 이제 새로운 회사가 생기면은 이제 서브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도 직원들 컴퓨터 한 30대 정도에서 많게는 80대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업체에서 원하는 규격이 있어요. 업체에서 원하는 규격. 근데 그 규격이 없어요. 삼성이나 LG 완제품 PC는. 그래서 이제 조립 PC로 가는데 이 조립 PC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나중에 사후 AS 문제라든지 이제 계산서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띵땅 치먹는. 그래서 보통 컴퓨터를 들어갈 때는 대기업 PC를 많이 넣어요. 회사에는. 이제 개발하고 이런 분들은 또 틀리겠지. 보통 이제 이 정도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원하는 규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에서 만들어내는데 규격이 안 맞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규격도 안 맞고 단가도 안 맞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프리오더를 넣을 수 있어요. 삼성에 오더를 넣을 수 있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대, 200대 이 규격으로 만들어주세요. 단가는 얼마가 됩니까? 그래갖고 단가 조율하고 계산해서 가격표 붙이고 해서 100대나 200대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에 납품을 해요. 쉽게 말해서 완제품이 아닌 프리오더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쉽게 말해서 형님들 웬만한 거 다 빼고 하는 거야. 다 빼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0만 원짜리 PC가 이렇게 프리오더로 다 빼면은 한 50만 원 한다 치자. 그런데 70만 원의 원가가 예를 들어서 한 40만 원 정도 한다면은 50만 원짜리는 30만 원밖에 안 해. 그럼 마진이 10만 원 차이란 말이야. 그럼 회사에서 10대, 80대 살 거 50대 사는 것보다는 마진이 30만 원밖에 안 남아도 50만 원짜리 프리오더 PC를 100대 넣는 게 훨씬 내 입장에서는 이득이지. 그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느냐. 건설사에 납품하는 삼성 에어컨이나 LG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프리오더가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쇼핑용 따로 있고 스마트 스토어 따로 있고 백화점용 따로 있듯이 그렇게 프리오더가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납품하는 회사가 삼성이 납품하는 게 아니야. 중간에 회사가 있단 말이야. 그 회사가 삼성 제품을 받아서 건설사에 납품하는 거예요. 직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회사는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아무래도 단가를 낮게 제작하려고 하겠다. 그런 차이는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품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복불복이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옛날같이 천장에서 물 잘 안 새요. 우리는 워낙 집이 구축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천장에 우리는 우리는 꼭대기층이거든요.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천장에 그게 그 보온재라 그러지. 이게 안에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에어컨을 할 수가 없어. 그 보온재를 얼마나 때려 박았는가. 한겨울에도 뭐 보이러 안 틀 정도니까. 아니지 형님. 봐봐. LG 제품이라도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LG 제품이라도 내가 시스템 에어컨을 해놓고 하면은 나중에 배관을 교체할 때도 배관만 밀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따로 구멍을 안 뚫어도 되잖아. 길이 나 있으니까. 배관만 싹 걷어내고 새로운 배관 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미 구멍도 나 있으니까 거기에 시스템 에어컨 장착하고 마무리도 이미 길은 나놨으니까. 자, 형님, 천장 낮추는 거 몰라서 안 낮춥니까? 또 봐라, 또 가르칠라 한다. 펩시님, 에어컨은 무조건 스탠더여야 한다. 시스템은 매립이라 깔끔한 거 외에는 전부 단점이. 그거는 맞아. 비풍초 똥팔삼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왜냐면은 각 지역시 군 단위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있잖아. 땅이 개인주택 부지로 되어 있는데 얼마 동안 뭐 반드시 몇 년 안에 집을 지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주택을 매입한 이유가 그 땅을 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내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매입했다든지, 이제 이게 등록이 되잖아요. 등재가 되면은 그게 몇 년 안에 집을 안 지으면은 그게 건축 시한이 있을 거예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 건축 시한을 넘기면은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안 건드리는 겁니다. 굳이 천정을 뜯어서 내려서 굳이, 내가 이야기했잖아. 꼭대기층이고 저는 청고 낮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용량 큰 스탠드를 써요. 거의 뭐 인버터가 실외기가 거의 돌아가는 꼴을 잘 못 봐요. 이게 용량 크니까 좋은 게 그런 게 좋아, 형님들. 밖에 실외기가 조금만 돌아도 금방 실내가 엄청 시원해져요. 그래서 전함님,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다 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이 새서 내 뭐 옷이나 아니면은 내 물건이 파손이 되거나 변형이 생겼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도 됩니다. 아마 그거 윗집 주인이 그거 있을 거야. 그 무슨 배상보험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무조건 윗집이 물이 새잖아. 주인집이고 주인집 하래비가 와도 주인집 첩이 와도 살아도 윗집에서 밑으로 물 새는 거는 그 물 새는 집에 윗집이 다 해줘야 돼요.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으면 않습니까? 근데 그거 도배 안 해주는 주인도 많아요. 그리고 그 전함님이 먼저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퍼티 작업하고 크랙 퍼티 작업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도배하지 말고 차라리 올 가을 태풍 지나갈 때까지 비가 추가로 새는 데가 없는지 확인하고 도배하자 그러세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벽지가 좀 물에 젖은 얼룩진 거 별 상관 없다면은 뭐 크게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비 한 번 큰 비 몇 번 오고 나서 물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고 그때 도배 작업하는 게 오히려 주인님께서 이중 지출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 점수도 따고 주방 상판, 벽, 인조 대리석, 엔지니어, 더 스톤 세라믹 이런 것 때문에 고민된다. 자, 형님들, 네,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자, 주방 상판 세라믹으로 한다. 벽, 인조 대리석. 자, 답 딱 내려드릴게요. 요즘 타일 이쁜 거 많이 나오거든요. 주방은 무조건 타일로 하세요. 제가 왜 타일로 하라 그러냐면은 주방은요,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조리대까지 전부 기름이나 물때 튀기는 상습 오염 지역입니다. 거기를 우리 집 같이 막 이상한 걸로 돌덩어리로 막 해놓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그때 집사람하고 3년을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실로 3년을 비워놨었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집 사고 6개월 내에 인테리어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집사람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아서 3년 동안 공실로 나눴었어요. 무조건 형이 있잖아, 매끈매끈한 코팅된 타일 그게 주방은 그게 최고야. 뭘 붙이고 뭐 기름종이 붙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거 있잖아, 홈스타 칙칙칙칙
씨 뿌려가지고 수세미 갖고 문지르면 제일 깨끗해. 씨. 그게 최고야. 그리고 그 싱크대 상판 있잖아. 우리 그거 세라믹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 아, 그냥 제일 싼 놈으로 하세요. 제일 싼 놈으로. 제일 싼 놈으로 하고 차라리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그 상판 광택 내주는 아저씨 와요. 그 아저씨 하면은 보양 작업 싹 다 해놓고 광택 내주거든. 3년마다 한 번씩 광택을 내. 씨, 그거 5만 원밖에 안 해. 상판 광택 내는 아저씨들 있어 그거. 아, 인조 대리석 그래. 그런 거 하면 돼. 나는 그냥 제일 싼 걸로 해서 근데 광을 반딱반딱반딱하게 내놓으니까 존나 고급스러워. 그거 형님 그거 딱 한 달 간다. 눈으로 만족하는 거 한 달 가. 아, 환율. 환율은 당분간 좀 잡히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뭐 쭉 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쭉 내려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SK 영향이 크다 봐야겠죠. 자, SK의 어떤 영향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면은 그때 되면 이제 다시 지금 환율은 무조건 미국 손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 가스레인지 쓰시는 형님들 있죠. 그죠? 자, 형님들 제가 형님들에게 딱 설명해 드리는데요. 가스레인지 좀 무리해서라도 그 삼성도 그렇고 뭐 LG도 그렇고 인덕션 있잖아요. 싼 거 많거든요. 뭐 30만 원, 50만 원짜리도 많아요. 인덕션으로 바꾸세요. 저는 옛날부터 인덕션으로 집사람 이제 무조건 인덕션으로 해주는데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진짜입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요. 가스불에 여름에 가스불 앞에 있는다고 땀 뻘뻘 안 흘려도 되고요. 아예 그냥 온기 자체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가스레인지 형님들 그 불 피우잖아. 거기에서 미세먼지 엄청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발암물질 나와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면은 주방에서 오래 막 음식 자주 하고 하는 엄마들이 담배도 안 폈는데 왜 내가 폐암에 걸리냐 그러잖아.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가스가 연소돼서 나오면서 나오는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100% 연소가 안 된단 말이야.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올라오는 각종 주방에서 나오는 공해. 진짜 형님들 무조건 인덕션 하세요. 내가 인덕션 링크 그런 거 광고 좀 해야 할까? 형님들 인덕션 처음에 돈 들여놓잖아요. 다음에 이사 갈 때 그 떼서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그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그냥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어디 창고 같은 데 넣어놨다가 나중에 갈 때 떼가면 돼. 갈 때 그거 꽂아주고 인덕션 떼가면 돼요. 청소도 쉽지. 그리고 여간에서 인덕션 잘 안 깨져요, 형님들. 아, 정현님. 큰애가 졸업반인데 일본에서 취업하는 게 좋을까요?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꼭 제 말대로 안 하셔도 돼요. 자, 저는요, 무슨 주의냐면은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럼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 그러면 저는 미국에 취업합니다.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갔다. 그러면 저는 일본 기업에 취업합니다. 제가 동남아로 유학을 갔다. 그러면 저는 동남아로 취업합니다. 아, 인덕션 그냥 2구짜리 사도 충분해요. 아, 뭐 형님들이 뭐 요리 전문가라고 뭐 3구, 4구를 써. 우리 집 사람은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해요. 제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 하면은 그런 거, 그 찌개나 이런 거 뭐 찜소스 한 거 끓여주지. 잘 안 해요. 우리는 인덕션 사용하는 거에 거의 90%는 계란 후라이용으로 씁니다. 아, 이 형님들 보면 무슨 완전 전문가들이야. 아, 누가 보면 요리사인 줄 알겠네. 3구 비싸. 그냥 2구 쓰세요, 2구. 집에 오고 싶어 하면은 한 번씩 방학 때 놀러 오라 그러세요. 안 그러면은 형님이 한 번씩 가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종특이잖아. 맨날 차 지 혼자 타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 데리고 어디 간다고 큰 차 사잖아. 그지? 가스불에 15개인데. 마스크 껴요, 형님. 마스크. 항상 주방에서 마스크 착용하세요. 아, 그것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담배 피는 사람, 담배만 하루에 2갑씩 피는데도 폐암 안 걸리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의 면역력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오뚜기 좌파 기업 아니냐고. 아, 오뚜기는 뭐라 해야 되나. 와리가리 기업이죠, 와리가리. 정권에 잘 빌붙는 기업이지. 4구짜리인데 2구를 많이 써요. 맞아요. 2구 쓰면 되고, 급한 거는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지. 급하게 3구를 왜 써?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지. 아, 그거는 비추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비춥니다. 하이라이트 전기 존나 먹습니다. 절대 하이브리드 쓰지 마세요. 저는 생선 구울 때도 우리가 이제 요 앞에 반찬 가게에서 고등어 구이를 사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에어프라이기 있잖아. 에어프라이기에 우리는 170도 해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한 7분 정도 더 돌려서 먹어요. 아, 음식물 쓰레기 안 씁니다. 음식물이 나와야 음식물 쓰레기를 쓰지, 그 처리기를 쓰지. 아, 집에서 뭐 해먹질 않는다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어딨어. 아, 이명수님 감사합니다. 아니, 하루에 한 끼고 뭐고, 우리 집사람은 세 끼를 다 먹어요. 사무실 나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근데 우리는 거의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합니다. 우짜님이 유일하게 읽는 책 종류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기억이. 저 책 같은 거 안 읽어요. 저 책 같은 거 안 읽습니다. 저는 소설 뭐 그런 부류의 책들을 잘 안 봅니다. 저는 보통 보면은 좀 학술서적 위주로 많이. 근데 요즘은 이제 눈이 침침해서 책도 안 봅니다. 책 볼 시간도 없고, 책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치로 댕길 시간도 없는데. 아, 쿠팡에 대통령이 생겼어. 요즘은 태블릿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태블릿이 자전거 위에도 하나 있고, 주방에도 하나 있고, 이제 우리 저 침대 머리맡에도 하나 있는데, 태블릿으로 책 보면 되죠, 요즘. 자, 이 정도면은 뭐 대충 형님들
오늘 질문에 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소통 방송이라도 쫄아서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차단당할까봐 눈치 보면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면서 이게 긴가민가 하는 형님들 많을 거야.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저녁 방송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형님들 착륙합니다. 갑자기 콩국수가 먹고 싶네. 자, 형님들, 콩국수에 설탕 넣는다, 소금 넣는다. 완벽하죠? 바로 파킹했습니다. 맞아요. 호남은 설탕으로 간을 하고요. 경상, 서울, 경기, 강원은 소금으로 간합니다. 자, 오늘 점심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점심 게임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멸공.